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는 희망찬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청춘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고 작년에는 치열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며 이제 70세가 넘어서면서는 인생의 겨울,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겨울이 춥고 쓸쓸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겨울에도 눈 속에서 붉은 동백꽃이 피어나고 소나무는 여전히 푸른 잎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동시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특별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장수마을과 건강한 노인분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1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로 장수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나침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장수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특징, 끝없는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한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77세이십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작년에 태블릿 PC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이제는 전자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심지어 손자들과 화상통화까지 자유자재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을 멈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같은 기분이 들어요. 김 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손자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찾아보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요리 레시피를 보고 직접 요리에 도전하기도 하신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개인적 특성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43% 낮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은 90세가 넘어서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미자 할머니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올해 74세인 박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여 이제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평생의 경험담과 요리 레시피,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치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다 보니 이제는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블로그를 통해 전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보람 있어요.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궁금한 것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거나 손자가 하는 게임이 궁금하다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20대 못지않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특징. 철저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고수한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이순덕 할머니는 올해 79세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살아있는 시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려 25년 동안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고 6시 30분에는 아침 식사를 드십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점심은 정확히 12시에, 저녁은 오후 6시에 드십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기계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정말 편안해요.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도 없고 몸의 컨디션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 할머니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오전 산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독서나 TV 시청을 하며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씁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유지하되 교회 예배나 친구들과의 만남 등의 활동을 추가로 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 르케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물학적 리듬을 말합니다. 이 생체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깨우고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등의 분비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체온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침에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가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만들어냅니다. 소화 기능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위장이 그 시간에 맞춰 소화액을 분비할 준비를 하게 되어 소화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도 규칙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면역세포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시는 최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75세인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 15년간 똑같은 루틴을 유지해오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라디오 체조를 하고 7시에 아침 식사, 8시부터 10시까지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한 후로 병원에 갈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잡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안정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지속한다.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시는 김동철 할아버지는 올해 81세이지만 매일 아침 전주 천둔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그 후 천변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20분간 근력 운동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실내 체조나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1시간을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김 할아버지의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운동 루틴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빠른 걸음 위주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가벼운 근력 운동에 집중합니다. 일요일은 완전한 휴식일로 정하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부상을 예방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를 일주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22분 정도의 운동을 하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등 모두 훌륭한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춘천시 동면에 거주하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73세부터 수영을 시작하여 현재 78세인 지금까지 5년째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차근차근 배워서 이제는 자유형으로 1km를 헤엄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함께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이제는 수영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운동이 노년층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심폐기능이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시키고 폐활량을 늘려주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근력과 골밀도도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육량과 골밀도를 운동을 통해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 예방과 골절 위험 감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과 협응력도 향상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을 기르고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정신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또한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적절한 운동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어 다음날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힘든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80세, 9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활발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조미숙 할머니는 올해 76세이지만 일주일 스케줄이 20대 직장인 못지않게 바쁩니다. 월요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다니고, 화요일에는 성당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수요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고, 목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고, 금요일에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문화 활동을 즐깁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만나면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정말 많은 힘이 돼요. 조 할머니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조 할머니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노인대학에서는 서예와 영어 회화를 배우고, 성당 봉사활동에서는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하며, 동창 모임에서는 옛 추억을 나누고, 등산 동호회에서는 건강도 챙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손자들과는 놀이와 공부를 함께하며, 남편과는 영화나 연극, 전시회 등을 관람합니다. 이렇게 활발한 사회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그랜트 스터디의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50% 낮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인지 기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며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게 됩니다. 이는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면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혈압이 낮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감소합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시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77세에 새로운 취미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바로 사진 동호회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각지를 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조작도 서툴렀지만 선배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제법 실력 있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는데 모두들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세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게 되고 정말 일석이조예요. 사회적 관계는 가족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이웃과의 인사, 종교 활동이나 취미 모임 참여, 봉사 활동 등 모든 형태의 사회적 교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시는 김정옥 할머니는 올해 82세이시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감화됩니다.
놀라운 것은 김할머니가 지난 10년간 남편을 여의고 큰아들의 사업 실패, 본인의 유방암 투병 등 수많은 시련을 겪으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죠. 화를 내고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김할머니의 깊은 철학이 담긴 말씀입니다. 김할머니의 하루는 감사 인사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날씨가 좋으면 맑은 하늘에 감사하며, 비가 오면 식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아픈 곳을 알려줘서 고맙다며 자신의 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긍정적 사고가 단순한 정신 승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30년간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38% 낮고 뇌졸중 위험은 39% 낮으며 전반적인 사망 위험도 35% 낮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현저히 적습니다. 코르티솔은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74세인 박 할아버지는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당뇨병 덕분에 건강관리를 더 잘하게 됐다며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도 개선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덕분에 지금이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항상 웃고만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를 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적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번째 특징,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한다.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시는 고순이 할머니는 올해 79세이지만 그녀의 식탁은 언제나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빨간색 토마토와 당근, 주황색 단호박,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와 시금치, 보라색 가지 등 무지갯빛 채소들이 매 끼니마다 식탁을 장식합니다. 고할머니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들을 주로 드시며 생선도 주 3회 이상 드십니다. 젊을 때는 맛있는 것만 찾아 먹었는데 이제는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겠더라고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니까 더욱 신경 써서 먹게 돼요. 고할머니의 음식 철학입니다. 고할머니의 하루 식단을 살펴보면 정말 체계적입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그리고 5가지 이상의 나물 반찬을 드십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오후 8시 전에 가볍게 드십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씩 드시고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충분히 마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할머니만의 식사 원칙들입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5가지 색깔의 식재료를 포함시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배부른 정도의 80%까지만 드십니다. 셋째,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십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다섯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최대한 피합니다.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다양한 종류의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충분한 섬유질 섭취는 소화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의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대장암 위험도 줄여줍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 사르코피니아라고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고할머니처럼 생선, 두부, 콩류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20분 정도가 지나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기 쉽지만 천천히 먹으면 적절한 양에서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이창호 할아버지는 75세부터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인데 3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음식과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한 식단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질환, 치매,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지중해식 식단의 좋은 점들을 접목시키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가 적당하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이나 보리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가 좋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특징, 깊고 질 좋은 수면 패턴을 유지한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최순덕 할머니는 올해 77세이지만 매일 밤 8시간의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 30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패턴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낮잠은 오후 2시경에 20-30분 정도만 주무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십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맞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야 다음날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최할머니의 수면 철학입니다. 최할머니의 수면 환경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고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며 소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침대와 베개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선택했고 잠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로만 입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의 루틴도 일정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다음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실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활동만 하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는데 이는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수면 중에 제거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면역 시스템도 수면 중에 강화됩니다. 감염을 막는 T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항체 생산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기억 정리와 학습 능력 향상도 수면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정보들이 수면 중에 정리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 날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시는 김철민 할아버지는 76세의 불면증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잠들기 어려워하고 자주 깨는 증상으로 고생했지만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 위생을 개선한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봤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카페인 끊기, 저녁 늦게 먹지 않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등등.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2, 3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어도 수면의 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하면 첫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이 좋습니다. 침대는 수면용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 알코올, 무거운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게 하고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 특징,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시는 박동구 할아버지는 올해 78세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곧바로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가 나면 집 근처 태화강 둔치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걱정이 생기면 일기를 쓰며 생각을 정리하고, 답답할 때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는 것도 그의 스트레스 관리 비결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아져요.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자식들 걱정 등등.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도 그것을 오래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박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체계적입니다.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감정 조절 방법도 다양합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10회 정도 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불안할 때는 명상이나 기도를 하고 슬플 때는 음악을 들으며 충분히 슬퍼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해소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둘째,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20분 정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고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셋째,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시는 최미경 할머니는 73세에 육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5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육아는 그녀에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숨을 깊게 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마음도 차분해져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육아를 하고 나면 어느새 사라져 있어요. 넷째, 취미 활동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중요합니다. 피곤하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므로 평소에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아홉 번째 특징, 명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시는 강철민 할아버지는 올해 80세이지만 매일이 바쁘고 보람찹니다. 아침에는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블로그에 올리며 저녁에는 평생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조금씩 써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해변 청소 봉사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차요. 강 할아버지의